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2월 2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2월 2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8,493명이 추가된 131만 4,634명, 사망자 수는 264명 추가된 35,518명, 회복자 수는 8,686명 추가된 112만 1,4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75루피아, 팔 때 14,2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소고기, 식용유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닭고기, 계란, 설탕의 금액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바왕메라, 마늘, 짜배의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6,664개 회사가 독자적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국영기업부 에릭 또이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민간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750만회 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경제포럼에서 밝혔습니다. 에릭 장관은 회사는 정부나 국영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고 각 회사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독자적인 예방접종의 시행은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중국 시노팜 백신 200만회 분이 오는 3월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훗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0만회 분이지만 200만회 분은 확실하다. 그 후 4월부터 7월까지 총 1,500만에서 2,000만회 분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중국 외교관 왕이를 만났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노팜 백신을 민간 예방접종에 할당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라니 재무장관은 올해 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을 699조 4,300억 루피아로 증액하였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의 경제회복에 대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2021년 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가상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스리 장관은 올해는 백신 예방접종을 가속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통하여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문별 예산 배정액은 보건 부문에 176조 3천억 루피아를 할당하였고 사회적 지원에 157조 4,100억 루피아를, 우선 지원 프로그램에 125조 600억 루피아를, 중소기업 지원에 186조 8,100억 루피아를, 소비 진작 인센티브에 53조 8,600억 루피아를 각각 할당하였습니다. 스리 장관은 이번 경제회복 예산은 비정상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정부의 경제회복 예산은 695조 2천억 루피아였으며 실제 집행액은 예산 대비 83.4%인 579조 7,800억 루피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KT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인도네시아 브카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카시 산업단지는 LH가 작년 12월부터 현지 사업주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 산단으로 산업과 주거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업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LH와 KT가 체결한 글로벌 사업개발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로 브카시 산단의 KT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라 LH는 데이터센터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KT는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과 관리를 맡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구조화 및 타당성 조사, 금융 자문 지원을 담당합니다. 세 기관은 또 실무 협력단을 구성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브카시 산단 입주 기업에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 말까지 교사, 교육 종사가 5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등교를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남부 자카르타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6월까지 교사, 교육 종사자 500만 명이 백신을 맞는 것이라며 그러면 7월 새학년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학교 등교를 중단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률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 학교, 학부모의 합의에 따른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다수 도시 지역은 확진자가 줄지 않아 올해 1월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상반기 원격 수업을 계속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보니 오지의 경우 인터넷은커녕 전기가 안 들어오는 학교도 많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4만 779개 학교가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7,552개 학교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에서 14세 학생 가운데 54%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24%만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지 빈곤층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해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고지대에서 공부하거나 경찰서에 매일 찾아가는 등의 사연이 현지 매체에 잇따라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48년 보르네오 섬에서 단 한 마리의 표본이 발견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신비의 새가 172년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은 눈꼬리 칠핵과 새는 보르네오 섬 토착종으로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신비의 새로 불립니다. 이 새는 1840년대에 보르네오 섬에서 발견된 뒤 나폴레옹의 조카인 생물학자 샤르 루시앙 보나파르트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한 마리의 표본이 있을 뿐 그 뒤로 야생에서는 다시 발견되지 않았기에 인도네시아 조류학의 최대 수수께끼로 여겨졌습니다. 작년 10월 남부 깔리만탄에 사는 무하마 수란토와 무하마 리즈키 파우잔 등 현지인 2명은 우연히 이 새를 붙잡은 뒤 사진을 찍고 날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사진을 조류관찰단체에 전달한 결과 자신들이 신비의 새를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하맛은 그저 이전에 잘 보지 못한 새를 발견한 줄 알았을 뿐 그렇게 특별한 줄은 몰랐다며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던 새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류학 단체 버드패커 소속 판지 구스티 아크바르는 이번 발견으로 100년 넘은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우리는 이제 이 새가 보르네오 섬 남동쪽에 서식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즐거워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는 1,700종 이상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아직 전혀 연구되지 않은 새들도 있습니다. 작년 1월 싱가포르 공립대학교와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는 북말루쿠 탈리아부 섬과 술라웨시의 펠랭섬, 토기안 섬을 탐험한 결과 5종의 새로운 명금류와 5종의 새로운 변종을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월 2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3.1절 연휴 보내시고 인류의 소식 채널은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